화생토라는 것은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식. 무엇을 인식하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질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토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토국수가 있고 화생토가 있는데,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 토국수를 했었죠.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 하듯이 토국수에서도 역시 인식 기능이 들어있는데, 화생토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국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걸 지식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식이지만 사람에 대한 지식과 물질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건데, 화생토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그러니까 당신 곁에,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질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국수하고 목국토하고 수생목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다 볼 때는 토수합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명리학에서는 토국수를 윤택하다, 옥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생토는 화토동군이라고 했죠. 화토동군. 그리고 이제 금화교육이라는 말도 화생토에서 드린 것 같아요.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과 물이 만난 거죠. 즉 산과 물이 만나서 기가 통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물이 생산되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과 사람이 사는 이치,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 물질이 아니에요. 화생토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인식하는 거예요. 토국수는 토국수 다음에 목국토를 해야 되는데,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로 현상계라고 하죠. 현상계.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이 세상의 지식체계, 그렇죠? 그 지식체계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기토로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토와 무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토와 무토가 있는데, 기토를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용법을 배우는 거죠. 목국토를 한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토를 목국토 한다는 것은 환경에서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수생목이라고 했죠. 그 수생목이라는 것은 지식체계를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수생목에 대해서, 토국수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수생목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국수, 목국토 하면은 수생목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생목 시간에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럼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상계를 쳐다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은 사람과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화생토를 했으면은 여기서도 목국토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토국수 했을 때 토국수 한 이후에 목국토 했듯이 화생토 했으면 여기서도 목국토를 해야 됩니다. 목국토를 한다는 얘기는 용법을 배우다 그랬죠. 자질 개발을 하다 그랬었잖아요. 토국수 시간에. 여기서는 이제 적용 능력을 배우다. 운용 능력을 배우다. 사람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물질은 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하는 것을 적용 능력과 운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적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사를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이제 목생화인데, 토국수, 목국토를 통한 목생화라는 것은 갑병이 되는 거예요. 이 토국수는 수생목이 나왔었잖아요. 토국수 기억이 나시나요? 기계라고 하는 토국수와 갑기라고 하는 목국토를 하고 나면은 계갑이라고 하는 수생목이 나왔고,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갑병이라고 하는 목생화가 나왔죠. 그래서 토국수는 이렇게 목생화가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가 나온다면 을병이라고 하는 목생화가 나오겠죠. 여기서 화생토라고 하면은 병화가 무토를 화생토를 하고, 을목이 무토를 목국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을목을 목생화를 한 이후에 나중에는 병화가 경금으로 화극금을 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생토라고 하는 것과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목국토는 이제 운용 능력과 적용 능력을 배우는 것이고,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의 쓰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쓰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데, 먼저 이제 적용 능력과 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화생토 토생금에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적용 능력, 사람을 쓰는 능력, 운영 능력, 물건을 쓰는 능력. 그러면 만약에 이제 목생화다 그러면, 목생화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계열 분야죠. 정치, 경제라고 하는 목생화는 을병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문화라고 하는 시스템은 갑병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이 갑병 목생화와 을병 목생화의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살림을 말하죠. 먹고 사는 문제도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질을 인식하다.
그렇죠? 이 화생토가 끝난 다음에는 목국토를 또 해야죠. 토국수가 끝나고 나면 목국토를 했듯이 화생토를 했으면 목국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와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개갑과 을병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수생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목생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토를 떠나서는 상생상극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항상 토를 같이 넣어서 말을 해야 돼요.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체계를 세웠으면 세운 지식체계를 목생화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활용을 하는데 이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렇죠? 행정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목생화라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국수 목국토에서 수생목으로 나온 목이 이제 탄생 과정이라면은 화생토 목국토에서 나온 이 목생화로 가는 이 목은 이제 성장 과정에 있죠. 수생목에서 탄생한 목이 목생화에서는 자라는 성장 과정, 활용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무라는 화생토가 있고 을무라는 목국토가 있고 그리고 을병이라는 목생화가 있다.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이런 거 이게 이제 순서예요. 1번, 2번, 3번. 그런데 문제는 사주에 이제 을병밖에 없다. 나는 사주에 을병만 있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안다라고 하는 걸 뭐 인식한다는 건 병무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인식한 것을 개발해서 실력으로 만드는 건 을무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를 인식하고 만들어서 쓰는 거는 을병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병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걸, 내 주변 환경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 을무라고 하는 것은 병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인식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렇죠? 도시를 설계하고 행정을 설계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교체하고 인사 관리 등을 하는 것은 을무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없으면 그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 기능과 내가 알아가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것만 쓰면 돼요. 세 개를 한꺼번에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면 이거는 누가 하죠? 각자가 가진 분량대로만 하면 되고 내가 갖지 못한 거는 내 옆 사람이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는 남들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화생토라고 하는 것에는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어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으면 병화가 기토를 생하는 것도 있을 테고 정화가 무토를 생하는 것도 있을 테죠. 물론 당연히 정화가 기토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서로 교차로 생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거를 이제 다른 사주 명리학으로 해서 개인 운명학으로 돌리면은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까이 당신 주변에 있는 으로다가 축소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봐야 될 것이 있고 개인의 잣대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잣대로 봐야 될 것을 개인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고 개인의 잣대로 바라볼 것을 또 역시 세상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 사고방식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 일단 사주 명리학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느냐 동양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느냐. 사주 명리학적 사고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의미고 동양 철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전체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고 개인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는 화생토라고 하는 건 있지만은 동양 철학에 정화가 기토를 생한다, 병화가 무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화생토라고 하는 건 동양 철학적 개념이에요. 수생목도 마찬가지죠. 수생목도 개수가 간목을 생한다, 임수가 간목을 생한다, 이러한 것들은 명리학에만 있는 거지 동양 철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에 있는 사람을, 현상계에 있는 물질을 인식하다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으로 돌리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인물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다. 병화니까 사람이고 정화니까 사물이 되는 거예요. 기토면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인식하는 태도죠. 이걸 나쁘게 말하면은 나에게 쓸만한 사람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을 인식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을 인식하는 거니까 사람을 가린다는 의미죠. 차별화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은 인물 판단 능력이 되고요. 나쁜 말을 할 때는 사람을 차별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화가 무토를 생각한다. 무토는 뭐예요? 세상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물건을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환경에 있는 물건을 인식하는 능력이죠. 정화무토는. 병화는 사람을 인식하다, 정화는 물건을 인식하다. 무토니까 환경에 있는 물건을 인식하다예요.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인식하다,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인식하다. 정화가 무토를 바라다 볼 때는 사물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당연히 인식을 하죠. 정화니까 물건을 인식한다라고 해서 정화는 물건만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됨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해서 본다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기술적 가치, 어떤 실용적 가치를 우선해서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정화의 사물인식, 병화의 인물인식이라는 차이가 그런 거예요. 병화가 무토를 보거나
정화가 무토를 보거나 어쨌든 화생토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합쳐서 나왔는데 병화가 무토를 생한다고 해서 병화는 사람만 인식하고 물질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화가 무토를 보면은 물질만 인식한다고 해서 사람을 인식할 줄 모른다는 말도 아니죠. 그런 것은 극단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화가 무토라면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사람으로 본다라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경제적 능력, 기술적 능력, 뭐 이러한 어떤 그 가치로 사람을 본다는 얘기세요. 병화가 무토로다가 사람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성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의 정신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병화는 그 사람의 물질적인 모습을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세요. 기준점이 어디냐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